시골 마을 작은 기와집, 늦둥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홀로 밭일을 하며 살아가던 시어머니는 하루하루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우리 애가 생겼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서야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는구나. 손주를 안아볼 수 있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몰려왔던 겁니다. 며느리도 밝은 얼굴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조심해야 하니까 힘든 일은 못해요. 대신 손주를 위해 건강 관리 잘할게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밭에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좋다는 나물, 힘이 된다는 약초, 닭과 오리까지 정성껏 키워 며느리 입에 넣어주었지요. 시골 장터에서도 며느리가 임신했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며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안에도 대가 끊길 걱정은 없지. 손주가 찾아왔으니 하늘이 복을 주신 거야. 밤마다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며 손주가 무탈하게 태어나길, 며느리가 건강하길 빌었습니다. 집안에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 며느리는 그 중심에 서서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밝힌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불러올 시기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몸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티가 덜 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악들이 은근히 수군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벌써 넉 달이라는데 배가 왜 저렇게 평평해? 혹시 괜히 그런 소문 낸 거 아냐? 그 말들이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외면하며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야, 너 요즘 입덧도 없다 하고 혹시 괜찮은 거지? 그러자 며느리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몸 잘 알아요.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저만 믿어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엔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자신이 임신 부임을 강조하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집안일은 피하고 좋은 음식만 골라 먹으며 아들과 시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당연히 누렸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믿었고, 어머니, 제발 괜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곧 태어납니다. 하며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점점 더 집안의 중심이 되어갔고, 시어머니는 혼자 농사와 살림을 짊어지며 손주만 태어나면 다 보람이 있겠지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방 안에서 통화를 하던 중 시어머니는 우연히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듣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속이면 돼. 다 내 것이 될 거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직은 다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거짓이 이 집안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를 우연히 들은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면 된다니 대체 뭘 속인다는 거지? 머릿속은 의심과 불안으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분명 며느리 편을 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아니, 이제 곧 출산할 시기라는데 저 집 며느리 배가 왜 저래? 나도 그게 이상하더라니까.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무렵 몰래 외출을 나간 며느리가 동네 외진 곳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낮게 대화를 나누다가 봉투 하나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리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람. 며느리가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너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방금 누구랑 만난 거냐?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구 좀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임신했다고 너무 구속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당당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거짓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가자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며느리는 계속 핑계를 대며 밀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강제로 손을 잡고 병원으로 끌고 가던 날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분 임신이 전혀 아닙니다. 순간 진료실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의자를 붙잡고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 아니라고요? 의사의 단호한 말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 며느리가 꾸며낸 임신극이었다는 사실,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얻고 싶었던 게 뭐야?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야 이 집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무너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문과 믿음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들인 사람이 이토록 잔혹한 거짓을 꾸몄다는 사실에 병원에서 진실이 드러난 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배신감에 밤새 술을 퍼마셨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며칠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니? 우리 가족을 무너뜨려서 내가 얻고자 한 게 뭐냐? 시어머니의 물음에도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웃 마을로까지 소문이 번지자 더는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꾸민 거짓 임신의 목적은 단 하나,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부친에 남긴 땅과 집을 상속받았고 며느리는 아이를 빌미로 그것을 확실히 움켜쥐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거래한 봉투 안에는 위조된 진단서와 가짜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자 그녀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분노와 슬픔에 떨며 말했습니다. 너를 믿었어. 내 아내라고, 내 아이를 품었다고 믿었어. 그런데 내가 망가뜨린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이야. 시어머니도 그 앞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을 원해도 사람의 진심과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다. 결국 며느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빈 자리에 남겨진 건 상처 입은 가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냉정하게 다짐했습니다. 거짓과 욕심은 결국 제 발목을 잡는다. 사람을 속이고 얻은 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아들은 여전히 상처 속에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지켜라. 가족의 진짜 가치는 진심과 사랑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거짓으로 시작된 며느리의 음모는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려는 시어머니와 그 재산을 빼앗으려는 며느리의 거짓 음모였습니다. 겉으론 화려하고 달콤해 보여도 거짓으로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고 피보다 진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